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 아니, 저희가 입장에서. 이제 농담 비슷하니까 네. 이게 심심해서 나왔다. 아, 뭐 그러니까 이런 구치소에 이야기를 있기 답답하니까. 네, 네. 말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증인들에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지율이 지금 이만큼 오르고 있으니 나를 믿고 거짓말해라는 그런 저는 이른바 눈짓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종합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양복도 잘 차려입고 이런 것도 그런 시그널을 위한 그렇죠. 준비 작업. 네. 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에게 나는 이렇게 건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원래 화장의 역사 아세요? 화장의 역사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하는 사실 이 왕 같은 권력의 존재. 상징이지 네, 않습니까? 카리스마의 상징이고 조선시대 왕들이 화장을 했어요. 네. 그 똑같은 행태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건 살기 위한 노력일 텐데 네네. 결국 통할까요? 중요한 문제는 이미 통하고 있잖아요. 어. 극우들이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법원을 침탈하고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1등으로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상승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본인의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문제에서는 이런 극단적 행동들을 통해서 인용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법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법에 저항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덤비고 있고 법안의 영장에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재에서 본인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힘의 집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보수를 결집시켜줬고 내가 이만큼 극단적인 세력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를 사면시켜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거죠. 아, 트럼프가 그 징역 22년형 선고받은 폭도들을 사면했듯이 네네. 나도 사면할 거다. 네. 지켜봐야 되고 또 당장의 탄핵 국면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게 될 대선 국면도 매우 중요한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지율이 그냥 묘하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뭐 보수가 과표집된 건가 네. 문항의 문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일단 문항 설계가 장난질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네. 첫 질문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과포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여론을 선도하면서 이 밴드웨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 오늘은 보니까 조원 CNI라고 하는데 다 나름 뭐 규모도 있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회사들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수 과포집 현상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김문수의 갑작스런 이 뭐라고 합니까 도발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추세고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지자들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그러면 뭐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내가 잘 받으면 되는 거냐 또는 뭐냐 뭐 그러니까 좀 지금 국면을 정리하고 네네. 새로운 단계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여의도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곳곳에서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답답함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도 이상하고 뭐 오늘 이진숙은 살아 돌아오질 않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두 가지를 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는 조금 더 좀 상황을 인식하고 참아주십시오라는 부탁과 두 번째는 민주당에게 날카로운 비판적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술적 오류를 범한 게 많습니다. 강해야 될 때 강하지 못하고 유연할 때 유연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전속결로서 윤석열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내란 특검이 왜 통과되지 않는가라는 답답함, 즉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왜 당장의 결론을 맺지 못해?라는 이 답답함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나는 진보가 아니야, 나 중도로 빠져버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 또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두 달 정도 조금만 더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야당과 민주당이 집행권이 없잖아요. 네. 집행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윤석열 빨리 체포 못한 거 어떡합니까? 그죠? 이런 좀 이해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네. 12월 7일에 탄핵 실패했고 네네. 그러나 14일에 됐고 네네. 굉장히 답답하지만 윤석열 체포도 계속 못하고 있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고 더디긴 하지만 네네. 지금 방향 자체 제대로 방향은 가고 제대로 있는 거 가고 맞다. 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구속자도 10명이 있고. 네네. 그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보면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에서도요 보수가 10% 정도 과포집이 됩니다. 진보에 비해서.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보수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네요. 위기감에 의해서 결집을 한 거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보수가 290, 네. 진보가 220, 그다음에 중도. 중도가 440이라고 나와요. 네.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사실 진보자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했는데 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요즘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에이씨 나 진보라고 하냐, 나 응답이라고, 나 중도라고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냐면은 보수가 과포집되고 진보가 적고 중도가 많으면은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등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1등 나와요. 네. 아직도 국민의힘보다 한 5, 6% 앞서 나와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 한 5에서 한 6% 나와요. 실제로 이 상대적인 진보가 상대적인 보수보다 10%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럼 뭐냐? 나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래도 미워도 정당 간의 대결 구도가 되니까 민주당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는 이제 스스로 진보라고는 하기 싫어. 요거는 내가 정체성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대적 개념이 아니야. 근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적대적 개념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 찍을 수는 없어. 네네. 민주당 지지할 거야. 조국 혁신당 지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 상황은 나는 진보이지만 진보라는 정치적 주체들이 하는 행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라는 그런 것들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효능감을 좀 더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근데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지나간 거를 좀 자꾸 곱씹어서 뭘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초반에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에 대해서 강하게 했어야 돼요. 네. 예,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갔어요. 총 들고 들어가서 싸우라 뭐 수많은 주문들을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집행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집행권이 이건 사실은 최상목한테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최상목이 나쁜 사람인 거야. 자기가 지휘권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문제. 그다음에 언론의 편파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인정합니다만은 이 이른바 이 민주파출소에서 하는 카톡 신고. 네. 그거 홍보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붙인 플랜카드,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 이재명이 당신의 카톡을 본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대형 플랜카드 걸어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멈춰버렸잖아. 우리 방송 토론하는 사람들의 스킬 중에 하나가요. 내가 토론에서 진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졌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내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먼저 한마디 좋은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는 가짜뉴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문제에 대해서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동적으로 치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선동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보고서 써가지고 법안 통과시켜주고 이걸 가지고 정책 토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네. 전략의 부재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박진영 평론가의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고 이 답답한 국면을 뭐 이 국면을 타개할 것도 사실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민주당밖에 없죠. 네,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평론가들에게 하나 좀 다른 평론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 대권 주자 1위 나오잖아요. 거시적 안목에서의 대선 행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은 한 발 더 앞서가 있습니다. 네. 한 발 더 앞서가 있는데 그 가짠치도 하는 중도 언론, 진보적인 척하는 싸구려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지도 않고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대선 행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늘 한 발짝 앞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야권의 잠재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권 행보를 함으로 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국면 전환을 하는 방식 자체가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하는 이 저질 정치 논쟁들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돼요.